자, 갈래복합 이 개녀가라는 가사와, 그치? 상론이라는 고전 수필을 볼 거고요. 보기가요, 지금 6번에도 있고요, 2번에도 있거든요. 6번을 먼저 볼게요. 6번 봅시다. 가와 나는 기본적으로 통념과 관련해 경계해야 할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약간 교훈이라든지, 그치? 이걸 주는 게 목적인가 봐. 통념이 뭐지? 일반적인 생각. 그게 뭐 상식일 수도 있고 일반적 규범일 수도 있고, 오케이?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가는요, 작가는 시집가는 딸에게 부녀자의 행실을 가르치는 어머니야. 그러면 이 어머니가 뭐야? 화자고, 딸이 뭐가 되는 거야? 청자겠지. 그래서 화자 청자 구분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작가는, 이 어머니는 당시 통념으로 여겨졌던 시집살이의 규범, 마음가짐, 몸가짐, 말 등 여성으로서의 수신 자체를 뭐해? 강조. 그러면은 이 여성으로서의 수신, 이 당시 통념이었거든. 이걸 강조한다는 건 이 통념을 뭐해? 긍정적으로 보고 이거를 지켜야 한다라고 딸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치? 하면서 딸에게 부녀자의 도리를 다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전고나 역대 사례를 빌려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딸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동목을 전하며, 그치? 조언을 하면서도 딸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요. 됐니? 근데 나의 작가는 통념을 비판한대. 그럼 통념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도 가와 나가 다르다는 거네. 그치? 바라보면 그게 뭔데? 사람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겉모습을 상이라고 하거든. 그치? 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부조리, 요걸 지적해. 그래서 여러 사례를 통해 세간 사람들의 생각, 그게 뭐다? 오류임을 밝히며 주장을 강화하고, 그럼 운명론적 태도는 세간의 통념과 연관되는 거겠지. 그것보다는 노력이 중요함을 우리 역설하다 뭐였지, 민정아? 역설법인가요? 힘주어 말하다, 강조하다의 의미였죠. 됐나요? 볼게요. 다 얘기해줬어. 자, 이번에 또 보기가 하나 있어. 본건이 뭘까? 근대 이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전근대라고 하기도 해. 본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다면적,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치?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역할, 그치? 또 재산과 노비 관리의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다면적으로 나타나서 가정의 내적인 생활을 주관하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우리 그 당시에 여성의 생활 공간인 것이 규방, 사창, 그치? 내방 요런 거였잖아. 요곳은 길쌈이 바느질이야. 그치? 바느질과 같은 가사노동의 공간이기도 하고 가정의 일을 관리하는 공간이기도 했다는 거지. 왜? 여성의 역할이 다면적이었으니까 여성이 머무는 공간 역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됐나요? 보겠습니다. 개녀야. 그럼 여기서 개가 뭐야? 훈계하는 거야. 그치? 권계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우리 이거 가사거든? 근데 우리 가사인데 이 가사는요,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기도 해. 양반 있었어, 양반 가사거든?
여성이 쓰잖아? 규방가사야. 얘를 내방가사라고도 하고요. 누가 작가다? 여성이 작가인 가사를 규방가사, 내방가사라고 합니다. 그치? 우리 가사니까 3, 4, 4, 4조의 4음보 연속체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됐니? 교훈서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 맞니? 이런 거를 통해 여자로서 지녀야 할 규범, 수신 그치? 그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권계하는 가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에야 들어봐라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긴 하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 아에야가 뭐야? 딸이야. 지금 명시적인 청자가 드러나? 있죠? 그치? 그럼 이제 청자가 있다는 건 무슨 투야? 말을 건네는 투야. 여기에 딸의 답이 있으면 대화일 텐데. 그치? 딸의 답은 없어요. 들어봐라. 내일이 신행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래서 요 아해야 들어봐라가 반복이 될 거거든. 그래서 어떤 한 파트를 끝내면 또다시 아해야 들어봐라. 그치? 요런 식으로 갈 거예요. 내일이 신행이야. 이 신행이 신혼여행이 아니라 그런 줄임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이제 집을 떠나는 거야. 네 마음 어떠하며 이 심사, 이 너를 보내는 이 마음이 뭐하여? 갈밭없어. 정처 없이 떠돌아서. 오케이? 떠돌아서. 그러면 자신의 정서 드러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시집 가는 딸에 대한 염려고. 이것 자체가 이 글을 쓰게 되는 뭐야? 계기지. 그치? 이게 작품 창작의 계기죠. 그럼 이제 내일 네가 만약에 신랑 집으로 가면 소나 말에 짐을 싣고 그치? 또 근반을 굳게 매어 물건을 매는 줄을 매어서 친정을 하직하고 어디로? 시댁으로 들어갈 거야. 그게 신행이니까. 그치? 그래서 네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께잖아. 그럼 여기서 부모는 시부모일 거야. 시부모께 떠날 적에 내가 너한테 경계할 말,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많다. 그치? 이게 뭐야? 목적이지. 조언과 관계. 됐니? 네. 그래서 시부모를 봉양하는 부녀자의 도리가 나올 거야. 오케이? 자, 문 밖에서 사관할 때. 사관이 뭐냐면 사당에 인사드리고 안부 인사하는 거 부모님께. 그거 할 때 세수 일찍 해. 좀 단정한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 세수 일찍 하고. 문 밖에서 절을 하고 가까이 나와 앉아. 그럼 이건 뭐야? 예의를 갖춘다는 거지? 그치? 그치? 이제 문안 인사. 방이 좀 더우셨습니까? 잠이 편하셨습니까? 대꾸죠. 그쵸? 살뜰히 묻고 너 말 끝났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잠시 앉아 있다가 살뜰이는 자세하고 정성스레 앉았다가 오케이? 가만히 돌아 나와. 이제 뭐 해야 돼? 진지를 차리는 거지. 누구의? 그치, 시부모님의 식사. 그거 차릴 적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 식성을 물어봐야 되고. 이 식성은 누구? 뭐야? 음식 취향. 누구의? 그치? 물어가며 반찬을 거기에 맞게 하고 꿇어 앉아 진지하고 식상을 물린 후에 역시 예의. 그치? 그 다음에 할 일을 사례다라는 건 높은 이에게 말하라. 여쭈. 할 일을 여쭈어 보아. 오케이? 할 일 있다고 하면 그거 하면 되고 없다고 하신다면 내 방에 돌아 나와 일손을 바삐 들여 흥돈 두서없이 하지 말고 자낙자낙 침착하게 하여라. 경망스럽게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여라. 됐니? 됐고 대조.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일손을 바삐 들여라는 게 결국 뭐야? 길쌈 얘기하는 거야. 바느질. 오케이? 됐니?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니야? 아이 교육에 관련된 거야. 그치? 아이가 2-3살 먹으면 이제 어느 정도 지가 말귀를 알아들을 거거든? 그치? 가정. 장난을 절금, 엄하게 금지. 하고 음식을 존절, 알맞게 절제. 달라는 거 다 주지 말고 많이 다 받아주지 말라는 거잖아. 그치? 명주옷, 값비싼 옷 입게 하지 말고 새솜 놓지 말고, 즉 검소하게 키운다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오케이. 썩은 음식 주면 안 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상한 고기 먹게 하지 말고, 귀하다고 안 어리광 너무 받아줘서 버릇없게 하지 말고. 그치? 밉다고 과장, 과한 매질, 과한 회초리 줘서 정신없게 하지 말고. 됐니? 맹자의 누구? 어머니도 본받을 만한, 그치? 이상적인 모습. 맹자를 기르실 때 이사를 3번 하여 학교 곁에 사시고, 이게 맹모삼천지교지. 그치? 뭐 하고 있어? 고사 얘기하고 있어. 됐니? 이웃에 돼지가 잡는 거야. 그래서 엄마 돼지 왜 잡아? 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농담으로 너 먹이려고 라고 했거든. 근데 실은 이거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아이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돌이켜 후회하고 결국 사다가 먹여. 왜? 거짓말은 안 되니까. 그치? 너희도 이거 보아 속이지 뭐라 마라. 그러니까 아이에게, 자식에게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마라.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고사를 가져왔거든. 그치? 그래서 요거는 맹, 모, 삼, 천, 지, 교. 그치? 그 다음 요거는 매, 동, 가, 돈, 육. 진실되게 가르쳐라. 교육 환경 중요하고 진실되게 가르쳐라. 됐니? 그럼 이게 자식 교육에 대한 거. 아이야 들어봐라. 그럼 이제 또 다른 게 나오겠지? 아이 교육에서 또 한 말 잃으니라. 이번엔 뭐에 대한 거? 노비를 다스리는 안주인으로서의 도리. 노비는 수족이야. 그럼 수족은 뭐야? 손과 발의 역할을 해. 그럼 수족 없이 어떻게 살겠니? 중요성 인식해. 얘네가 더위에 농사지어 상전을 봉양하고, 그치? 추위에 물을 끓여 상전을 공양하잖아. 됐니? 됐고. 이 상전이 아마 딸이라든지 딸의 남편이라든지 시부모라든지 그러겠지? 양반가라는 거 어느 정도 느껴지죠? 그 안이 불쌍하며 그 안이 귀할성. 불쌍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야. 됐니? 귀천은 다르지만 혈육과 같아. 근데 포인트는 이거야. 그러니까 신분제 없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귀하고 천하면 달라. 그거 인정해. 똑같이 돼야 되는 건 아니야. 그치? 인간적으로 돼야 해라 라는 얘기인 거지. 됐니? 오케이. 넘겨서. 그래서 꾸짖더라도 나쁜 말 하지 말고, 그치? 치다라고 하도 과장이 뭐야? 과한 매질이었잖아. 그치? 하지 말고 명분을 밝게 하여 기수를 잃지 마라. 기수가 뭐야? 신분, 질서와 법도잖아. 그치? 법도는 지키자. 단, 뭐 동물을 대하듯 하지 말고, 그치? 인간적으로 대해라 라는 거죠. 나이 많은 종은 말을 좀 삼가고, 어린 종은 자식같이 기르고, 자식과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야. 제때에 옷에 입히고, 그치? 배에 골게 하지 마라. 그치? 인간적 대우를 해라. 재가를 해온 후에, 재가가 뭐냐면 집안을 다스리는 거야. 그 후에 치산을 하는 거야. 치산은 재산을 관리야. 그럼 여기에 선후가 있는 거야. 집안을 다스리는 게 먼저고, 그 뒤에 할 게 재산 관리인 거야. 곡식이 많다고 입칠해. 군것질 하지 말고 포백, 천이야. 배와 비단이야. 그게 많다고 몸치장, 사치하지 말고. 헌의복은 바느질해서 기워 입고, 오케이? 잡 음식 먹어서라 라고 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도 어떻게? 검소하게 보내라. 됐니? 자, 집안은 자주 쓸 때 먼지 않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명은 그릇이야. 그치? 그릇을 잘 닦아서, 그치?
닭과 개가 찌게 마라. 그러니까 잘 정돌 시켜라. 깨게 하지 말아라. 이웃을 왕래할 때는 물음을 쓰고 가고, 뭐 이렇게 얼굴 가리는 거 내외니까 가고, 급한 일이 아니면 밤에 왔다 가다 하지 말고, 남의 집 가거들랑 더욱 조심해라. 이 남의 집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 이 남의 집이 진짜 타인의 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시댁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응. 학교에서는 언급 안 했으면 한번 여쭤봐. 네. 오케이? 뭐 딱히 그건 없거든? 응. 네. 웃음을 너무 과하게 웃어서 이가 보이게 하지 말고, 옷깃을 매게 하여 이제 옷깃을 잘 여며서 속옷 보이게 하지 말고, 남의 말 하지 말고, 그치? 남의 집 내지 말고, 그러니까 남의 사정 발설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인물 평론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양반을 고하, 서열 따지지 말고, 부귀를 흠섬 부러워 하지 말고, 음식을 욕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켜야 할 행동의 구체적 나열. 맞니? 그래서 재산 관리와 남의 집 갔을 때의 예의. 오케이? 아이야 들어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시행 반복이네요. 그쵸? 남의 집 처음 갈 때, 그럼 여기서 남의 집은 무조건 시댁이야. 오케이? 처음 가면 조심한 게 많아. 근데 또 세월이 흘러가면 소홀해지기 쉬워. 그래서 처음 그 조심조심 하던 마음을 늙도록 변치 마. 오케이? 옛글에 있는 말과 고사. 세정에 담은 일. 세태와 인정. 대강으로 기록하여 책을 매서 경계. 그럼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건 통념이야. 지켜야 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책을 읽지 말고 때때로 내어보며 행신과 처세할 때 유익하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 밖에 경계해야 할 말 무수히 많거든. 근데 내가 널 보낼 생각에 너무 아득해서 오케이? 이만하여 그친다 라고 나온 거죠. 그쵸? 그럼 지금 가랑 관련한 거 먼저 풀어보자. 자, 구체적 청자 아야 라고 뭐 했어? 소명? 했어. 그치? 근데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어요? 없지. 그럼 봐봐. 구체적 청자 호명 있는데 공간에 대한 지향 없어. 그러니까 가 X야. 됐니? 그 다음 대조적인 상황. 뭐 귀하다고 어리광 다 봐줘서 버릇 들게 하지 말고, 밉다고 매질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정신없게 하지 말고. 맞니? 사물에 의탁한 거 없고요. 의인화도 없고요. 자연의 깨달음도 없고,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는 건 가능해. 근데 회의적 태도라고 할 만한 거는 없었지. 그러니까 X야. 그럼 정답 몇 번이야? 2번. 오케이. 2번 볼게요. 진지를 차릴 때 누구의 식성? 시부모. 그럼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며느리가 지켜야 할 태도? 맞지. 내 방에 들어와 일손을 바삐 들어야 한다는 거, 규방에서도 가사일을 해야 된다는 거 맞지. 그치? 귀하다고 버릇, 이건 누구의 뭐야? 자식을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잖아. 그러니까 며느리, 가사일을 해야 하는 여성, 어머니,
됐니? 꾸짖어도 이건 뭐야? 노비 관리인 거 맞거든? 근데 귀천을 따지지 말아야가 아니야. 귀천은 있어. 그치? 귀천은 분명히 해야 돼. 다만 인간적으로 대하라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 살림살이를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 지켜야 할 태도 검소하게 지내라. 정답 몇 번? 4번. 자, 우마는 뭐야? 네가 이제 시댁에 갈 건데 짐을 싸갈 거잖아. 그치? 그래서 소랑 말에 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자신과 동일시예요? 아니지. 그치? 상전은 딸인 거 맞아. 근데 그걸 비유적으로 드러낸 게 절대 아니야. 남의 집의 대상이 유의해야 할 장소 맞지? 양반에 대해 화자는 친밀감을 드러낸다? 양반에 대한 친밀감 없는 것 같은데. 이 책은 봐봐. 화자가 극복하게 되는 계기야. 화자는 엄마인데. 이해되지? 네. 틀리네. 아이 그러면 가만 봐도 정답 몇 번이야? 3번이네. 됐어? 그 다음 A, B 안 나왔고 기억에서 디귿도 안 나왔고 그치? 6번 볼게. 이 심사 갈밭 없다라고 하며 부모께 시부모에게 떠날 상황을 언급하는 것에서 시집가는 딸에 대한 걱정과 조언. 그치? 문 밖에서 사관할 때 가까이 나와 앉아 할 일을 언급한 것은 부녀자로서의 올바른 품행. 며느리로서의. 됐니? 그 다음 봐봐. 맹자의 어머님은 이상적인 여성의 전례. 맞지? 또 이거 나만 하는 말이 아니야. 옛글에 있는 말이고 세정에 담긴 말이야. 대상이 통념에 따르길. 여기 통념 긍정으로 보는 거 맞지? 됐나요? 나를 봐야겠네요. 오케이. 자, 우리 6번 보기에서 뭐라 그랬니?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부정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뭐 할 거야? 비판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럼 볼게. 봐봐. 상이 뭐래? 용모야. 모습이야. 생김새야. 됐니? 상은요, 봐봐. 익히는 것으로 인해 변해. 그리고 그로 인해 뭐가? 형세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지? 무엇을 익히느냐에 따라 상이 변하고 그 상을 통해 형세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잖아. 됐니? 됐니? 이루어지는데 그 형국이다, 유년이다의 설을 하는 사람은 뭐다? 거짓이다. 그러면 이 설을 하는 사람 자체가 거짓이라고 보는 부정적인 사람이네. 자, 봐봐. 예를 들었어. 아주 어린 아이야. 얘는 용모가 뭐해? 예쁠 뿐이야. 그치? 근데 장성하면서 뭐가 나뉘어? 무리가 나뉘는데 무리가 나누어짐으로써 뭐가 달라져? 익히는 게 달라져. 그럼 익히는 거에 따라서 상도 변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A 봤어요. A. 형세는 상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글쓴이의 인식 맞지? 그치? 그치? 그 다음 살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 부정이지. 그치? 아주 어린아이를 보면 예쁘다. 이거 글쓴이의 생각 맞지?
물이 나뉘어지기 전, 익히기 전이니까. 그치? 그 다음 무리가 나누어짐으로써 익히는 게 서로 달라진다라는 진술. 맞지? 익히는 게 달라지니까 상도 변하는 거겠지. 그에 따라. 그치? 이거 맞잖아. 이해되죠? 좀 더 봐야 되네. 자, 그럼 봐봐. 무리가 나뉘지? 자, 먼저 무슨 무리는? 서당의 무리는 그 상이 어때? 아름다워. 그러면 뭔가 공부를 익히는 거, 학문을 익히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도 알 수 있겠지. 그치? 시장의 무리. 그럼 시장은 뭐야? 돈. 그치? 상업을 하는 무리는 그 상이 어때? 거머. 그럼 이제 약간 산업공상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목동의 무리는 그 상이 산란하고. 깡패나 그치? 마조 같은 무리는 그 상이 사납고 약발라. 왜? 익히는 거에 따라 상이 바뀌잖아. 그 익히는 것이 오래됨으로써 성품 달라지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서 상이 변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상이 변하는 과정이지. 이해되죠? 사람들이 봐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서는 뭐야? 익히는 거에 따라서 상이 변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래 상 때문에 이렇게 익혔네 라고 순서를 오인한다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건 뭐야? 틀린 말인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볼게요. 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익히는 것 같다. 그럼 이건 부정적이야. 그치? 맞니?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서로 통하니? 안 통하지? 반대되지? 그쵸? 그 다음에 봐봐. 그 상을 변한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 부정적이거든? 그치? 근데 여기 봐. 달리가 아니지. 모두 부정적이지. 2번 지우개. 상이 아름다운 경우가 있어. 선비물이. 근데 그게 예찬까지 나아가진 않는 것 같고요. 익히는 것에 따라 다른 상의 모습을 예시를 들어준 거잖아. 그치? 정답? 구체적 양상 드러낸 4번. 이고 5번. 익히는 것이 오래돼야 그게 성품으로 나아가고 생각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상이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답 몇 번? 4번. 됐나요? 오케이, 봅시다. 되죠? 학문을 익힌 사람은 사리에 통달하는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학문을 익히면 누구의 무리겠냐? 서당의 무리와 같지 않을까? 그치? 또 일을 익힌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봐봐. 익히는 거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지. 사물에 통달하게 되고 재물을 모으게 되고. 맞니? 힘을 익히면 비천한 일에 몸을 마치고 악을 익히면 패망하는 데 몸을 마치게 된다는 거잖아. 결국 익힘의 효과와 아울러 이걸 오래 유지하지. 진보함으로써 효과도 달라지고 상도 달라져. 그런데도 사람들은 상이 변해서 효과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효과와 상은 익히는 거에 따라 같이 변하는 건데, 됐니? 상 때문에 효과가 이러고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나요? 자,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의 눈동자가 빛나. 그러니까 이런 상을 가졌어.
그치? 그러면 이거 뭐야? 외모를 통해 이 아이는 가르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적을 사들이고 스승을 정하고 스승이 말하기에 이 아이지 가르칠 만해. 그러면 더 이렇게 푸시 해주는 거잖아. 그치? 맞니? 그래서 어디까지? 대부가 천거하기도 하고 임금을 재상에 이르게 한다는 거지. 임금 이해돼요? 근데 또 어떤 아이는 얼굴이 풍만하게 생겼어. 상이야. 그럼 또 부모가 말해. 이 아이는 부자가 되겠구나. 그치? 그래서 재산을 더 주고. 됐니? 부인. 여기서 부인은 뭐야?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 돈 좀 부리겠다 해서 자본을 더 줘. 그치? 서포트가 돼. 그러니까 더 힘쓰고 날로 부지런해서 장사 다녀. 됐니? 그러면 부인은 그가 상업을 부흥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으로 삼으니 잘 될 사람은 더욱 도와줘. 조금 뒤에는 백만장자가 되어버려. 근데 어떤 아이가 있어. 이모가 더부룩해. 그럼 상이 별로 안 좋아. 또 어떤 아이는 콧구멍이 밖으로 드러나 있어. 역시 상이 좋지 않아.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와 사장들은 어때? 서포트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얘네 관상 사이언스지 하면서 얘가 뭐가 되겠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들이 어찌 자기 몸을 귀하고 부하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이 아닌데 상으로만 판단한다는 거. 오케이? 이와 같은 것은 상으로 인해 형세를 이루고 형세로 인해 상을 이루게 된 것인데 사람들은 상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상이 이와 같아서 이룬 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한다는 거야. 됐니? 어리석은 거라는 거지. 됐나요? 세상에는 진실로 재주와 덕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애꿍이 뭐래? 운수가 나빠 고생해가지고. 그치? 재덕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맞니? 그럼 그것을 저렇게 생겨서 그래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상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했으면 그러니까 겉모습이 다가 아닌데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재상이 되었을 거고. 됐니? 또 이에 밝고 귀천에 밝았는데도 종신토론 공궁한 사람이 있겠지? 그치? 그럼 또 역시 뭐 때문이야? 상 때문이야. 근데 상을 따지지 않고 서포트 해주었다면 큰 부자가 됐을 거야. 됐니? 하물며 거처는 기질을 변화시키고 봉양은 신체를 변화시키고 부귀는 그 뜻을 음란하게 하고 우화는 그 마음을 슬프게 하여 아침에는 무성하다가 저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분이라든지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의 하루 기분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제는 초췌했다가 오늘은 살쪄서 윤택한 사람도 있으니 상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치? 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사서인이 이 상을 믿으면 직업을 잃게 되고 경대부가 상을 믿으면 친구를 잃게 되고. 그치? 그러니까 상만을 믿으면 돼 안 돼? 즉 외모만으로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공자님이 말했다. 용모로서 사람을 취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실수할 뻔했네? 그럼 용모가 다가 아님을 알았으니 참된 성인이다 라고 보는 거죠. 청자 없고요. 대조 나왔지. 그치? 상이 좋은 사람, 상이 나쁜 사람, 오케이? 사물 위탁한 거 없고, 의인 없고, 그치?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이해될 것 같아. 뭐? 공궁한 애꿍 그치? 인 사람한테 서포트 해줬으면 잘 됐을 텐데. 그럼 이거는 상만으로 판단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아니 글쓴이 동일시 아닌데. 백만장자는 글쓴이의 상황 아닌데. 그치? 특성이 달라지는 원인. 그치? 그 다음에 악을 익힌 사람은 이게 적대감까지는 에바고. 그치? 글쓴이가 자신을 성찰하는 거 없었어. 그 다음에 넘겨서 자, 첫 번째 뭐해? 눈빛이 좋아. 그치? 그러니까 서포트 해줘. 그러니까 얘도 열심히 한대요. 근면 뭐 나쁘지 않아. 날로 더 부지런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니은이 게을리한 거 아니거든? 니은도 열심히 돈을 버는 거거든? 오케이? 주위의 도움 받는 거고. 자신의 힘 아니지. 얘도 디귿은 자신의 힘으로 성장 아니지. 성장 못 하잖아.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주위에서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잖아. 오케이. 그다음 상으로 인해 형세가 변하게 된. 상으로 인해 형세가 변하고 맞니? 형세로 인해 상을 이루게 된 거지? 그치? 니은도 노력했다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 넌 그렇게 생겼으니 넌 공부 잘하겠다. 넌 그렇게 생겼으니 부자가 되겠다. 오케이? 넌 그렇게 생겼으니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정답 5번이고 6번 확인해 볼게요. 나의 작가가 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효과가 저와 같은 거다라는 건 이미 정해진 거, 운명론적 태도. 맞니? 지적하고 있는 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공자가 용모로서 사람을 취하지 않아. 이건 긍정. 근데 용모로서 사람을 취하는 건 부정. 오케이? 강화할 수 있는 사례 오케이. 제 덕을 충분히 간직했지만 애꿍한 사람을 비판해? 이 사람을 비판해? 아니지? 그치? 정답 몇 번? 5번. 됐나요? 그래서 6번 정답 몇 번? 5번. 이해됐죠? 오케이.